나중에 하고 해결합시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포도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시간을 조금씩 빼서 다 해드리기에는 또 진도도 나가야 되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맞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이게 아마 포모 문제인가요? 포모 문제인가요? 포의 포도비죠? 저도 계산기 문제는 200번 계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1285 바로 느낌 좋대. 이거는 약간 좀 알고리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 계산기에 관련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계산기에 있는 뭐죠? 갈로라든지 우선순위 있잖아요. 연산자 우선순위. 그거까지 고려를 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전통적인 계산기보다는 좀 쉽습니다. 예. 쉽지만 코드 문제들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좀 낮아졌는데 해보도록 하죠. 아니고 JS의 폼인가요? 코의 코드 1285.js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코드 문제죠. 계산기 그리고 해봅니다. 1285 이런 문제죠. 계산기 식이 이렇게 입력식이 꼭 들어오면요. 또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 전통적인 계산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일단 여기 보시면 문제 보면 우선순위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으면 어렵거든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계산기는 우선순위 있는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를 연산식으로 변환해서 요 문제가 이제 보통 계산기에 관련된 전통적인 알고리즘 V연산식 구글링 하시면 나올 거예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푸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알고리즘이 처음 들어보신 분이 저기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문제 푸는 해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푸는 해법. 그러니까 어떻게 코딩하라. 절차가 딱딱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코딩을 하면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이 인터넷에라든지 책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V연산식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1번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딱딱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대로만 코딩을 하면 문제가 풀린다 해서 알려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법이죠. 해법. 어떻게 보면 풀이, 해법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 푸는 해법 풀이가 미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좀 V연산식도 있고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V연산 위에 보시는 예를 보면 문제 푸는 해법이 미리 정의되어 있어요. 코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말로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면 풀려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자바로 짜시든 파이썬으로 짜시든 그거는 개발자의 마음이고요. 어쨌든 어떻게 풀어라는 게 말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V 연산식 이런 것도 있고요. 유클리드 고제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최대 공약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 해법이 있는 문제 푸는 해법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코딩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무에 잘 안 쓰이거든요. 실무에서는 알고리즘을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어디에서 쓰느냐? 코딩 테스트 할 때 쓰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 할 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알고리즘 공부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라고는 권하지 않는데 코딩 테스트 꼭 하려면 하셔야 돼요.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테스트가 항상 약간 좀 요식적인 것도 실무에서는 잘 안 쓰는 잘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딩 테스트에서는 여기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고리즘을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부의연산식으로 바꾼 다음에 풀기를 할 때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풉니다. 계산기 할 때는 네, 계산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네, 배열에다가 배열 보통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데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막힌 공간인데 예, 잠깐만 자료 구조가 좀 필요한데요. 예, 좀 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약간 그리면서 그림 그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어쨌든 밑에가 막힌 공간 밑에가 막힌 공간인데 먼저 넣은 놈이 뭐 나중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먼저 넣은 놈이 먼저 밀어 넣으면 항상 나중에 나오는 공간을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산기는 항상 공간을 이용하는데 막힌 공간 밑에가 막힌 공간 배열을 이용을 해서 계산기 문제를 풉니다. 푸는데요. 예, 여기서는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는 어떻게 푸느냐면 약간 편법을 썼죠. 예, 배열에다가 막힌 스택이라는 게 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었냐면 배열에 넣고요. 배열에 넣고 뒤집기를 배열에 넣고 배열을 수차적으로 들이를 넣고요. 뒤집으면 뒤로 나오겠죠? 뒤로 나오겠죠. 그래서 뒤집혀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열 뒤집기를 이용했습니다. 스택처럼 쓰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진행할게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뭐냐면 배열 뒤집기를 하는데 배열 공간에다가 숫자 1번 숫자이면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건 알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넣어볼게요. 숫자이면 공간 배열에 넣기 하고요. 두 번째 연산자를 만나면 요런 것들이 알고리즘입니다. 아시겠죠? 연산자를 만나면 숫자 배열에 숫자 두 개를 꺼내 계산하고 다시 배열에 넣기 하고요. 요거를 어디까지? n개까지 진행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계산된 결과예요. 조금 아시겠죠? 이렇게 돌리면 마지막에 숫자가 하나가 딱 남거든요. 그게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숫자가 다 계산된 결과. 요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코딩을 하면 딱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잘 따져보시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숫자를 하나 풀어볼게요. 풀어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돼가네. 입력이 이렇게 되죠. 한번 풀어볼게요. 길이가 소스가 해볼게요. 좀 해보겠습니다. 요 형태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려우면 저한테 다시 또 알려달라고 하죠. 초록 입력식을 하나 받고요. 초록색으로 받고 식을 입력하세요. 입력식이죠? 입력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위에 요 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입력식을 받고요. 분리를 하겠습니다. 연산자. 요 알고리즘을 위해서 숫자이면 배열에 넣고 연산자를 만나면 이렇게 하면 바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산자 배열을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연산자가 뭐라 했죠?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등호 이런 것들이 연산자. 그래서 마지막 등호를 만나면 이제 계산해서 끝나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를 보관하는 보관함을 하나
보관함 배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관함. 그 다음에 숫자 보관함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만들게요. 문자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 작업이죠. 그래서 주석을 적어드리면 1번 연산자와 숫자는 각각 따로 배열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요거를 왜 만들었냐면요. 이게 숫자가 두 자리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두 자리 이상일 수도 있죠. 두 자리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시를. 그 이상 처리하기 위한 네, 그래서 되고요. 처리가 되겠네요. 연산자인지 숫자인지 확인해서 숫자이면 임시 변수에 저장하고요. 왜 두 자릿수 이상 숫자 처리를 그래서 요거는 두 자릿수 이상 숫자 처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한 자릿수만 나오긴 하지만 두 자릿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네, 그래서 연산자이면 알고리즘에서 연산자이면 계산하고 임시 변수 숫자는 초기로 뭐로? 빈문자열로 이렇게 초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해보죠. 이렇게 어려운데 알겠구나. 폼을 돌리겠습니다. let에 i는 0, 그래서 i는 입력식이죠. 입력식에 length 이 하고요. i 플러스 이렇게 반복문을 돌리죠. 그래서 계산할게요. 힘을 똑똑한 걸로 바꾸겠습니다. 연산자이면 보시면 연산자의 입력식이 있으면 이렇게 사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인클루드 하셔가지고 입력 소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입력식은 위에 있죠? 입력식이 입력으로 들어오죠? 입력식이 연산자 현재 반복문을 돌리고 있는데 첫 번째 0번에 있는 값이 연산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가 include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include 하시면 여기 하시면 참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래서 이 입력식에서 연산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고요.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연산자 보관함에 푸시하고요. 푸시 입력식 I 연산자 보관함에다 밀어 넣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입력식이 연산자가 아니면 뭐 숫자겠죠. 숫자 연산자가 아니면 숫자 LS입니다. 숫자이면 숫자이면 그 다음 숫자 다음이 연산자 복잡 연산자이면 숫자 다음이 숫자인데 숫자 다음이 연산자인지 아닌지 또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면 이거 두 자리 이상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숫자일 수도 있어. 그죠? 한 자리면 상관없는데 한 자리면 다음에 연산자잖아요. 무조건 한 자리면. 근데 두 자리 수면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연산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한 번 더. 예, 복잡하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라고 인클루드 하고요. 여기다가 입력식. 그래서 숫자 다음 숫자가 연산자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별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I 플러스 1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 숫자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맞으면 숫자 다음이 그 다음 숫자가 연산자이면 현재 숫자를 숫자 변수에 붙입니다. 그러면 한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라는 얘기죠. 두 자리 다음에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이해하시나요?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가 이 숫자이면 두 자리 이상 숫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건데 현재 입력식이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예를 좀 들어야 되나? 얘가 요겁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입력식이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바로 이렇게 연산자 바로 더하기 연산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두 자리 쓰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현재 3에 위치해 있어요. 별이 3에 위치해 있는데 그 다음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두 자리 쓰면 숫자가 나올 거고 한 자리 쓰면 바로 연산자가 나올 거잖아요. 이거 체크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두 자리 수 체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 이상인지 만약에 요 입력식이 지금 현재 요 3 다음의 숫자가 연산자이면 한 자리 수라는 얘기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두 자리 수라는 얘기잖아요. 두 자리 수. 그러면 임시 변수 숫자에다 붙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보입니다. 자, 현재 입력식인데요. 여기다가 요 값을 붙이겠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럼 얘가 이제 두 자리라는 거죠. 두 자리라는 얘기죠. 됐네요. 그 다음에 다 처리한 다음에 숫자 보관함에 넣는 거죠. 숫자 보관함에 넣기 하고요. 그래서 숫자 보관함 푸시 숫자로 변환해서 넘버로 변환해서 숫자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보관을 넣고요.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숫자 초기화 하겠죠. 숫자 초기화 아까처럼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또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다음 숫자 또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초기화하겠습니다. 숫자 초기화 됐고요. 그 다음에 else 아니면 그 다음 숫자 요 다음 숫자도 연산자가 아니면요 계속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붙여야죠. 계속 그 다음 문자가 연산자가 아니면 숫자라는 얘기죠.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자열에 계속 붙이는 문자열에 붙이는 문자열에 붙임 이렇게 됐으면 해서 숫자 플러스는 입력식에 I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네요. 5분 남았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계속 처리 순서만 보여드리고 한번 보고 개인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주십시오.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문을 돌리면 숫자는 숫자, 연산자는 연산자 주식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스택이 없기 때문에 스택을 써야 되는데 스택이 없기 때문에 스택 대신에 배열 뒤집기를 합니다. 배열 뒤집기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 보관함에 리버스 해가지고요. 이거 뒤집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연산자 보관함에 리버스 하셔가지고 뒤집어서 됐네. 그럼 다 준비가 됐네. 이제 위에서 말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겠습니다. 1번 숫자 보관함에서 두 개 꺼내 연산 후에 다시 숫자 보관함에 결과 값을 저장하고요. 이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
숫자 보관함에 최종적으로 하나, 한 개 남은 숫자가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최종 결과 값이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적어놓은 파일. 연산자 보관함. 그래서 돌려볼게요. 연산자 보관함.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얘가 널이 되면 반복은 다 동급이 아시겠죠? 다 동급입니다. 연산자 보관함. 그래서 반복문을 돌면서 한 개씩 꺼내겠습니다. 원소를 한 개씩 꺼낼게요. 네, 해서 연산자 2라고 하나 하고요. 그래서 연산자 보관함에 하나 꺼내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팝이라고 했죠. 팝으로 꺼내면 하나 제거되죠? 그러면 다 제거되면 반복문이 종료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제거되면. 그래서 위에 어떻게 되는 거지? 숫자 보관하면서 두 개 꺼내서 연산으로 다시 보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 꺼냈어요. 하나 꺼냈는데 하나 꺼내가지고 곤란하니까 다시 또 숫자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 또 반복문을 돌겠죠. 돌아서 이제 입부문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꺼낸 숫자를 가지고 연산하기 초반에 따라 연산하기. 그래서 if 연산자 얘가 숫자가 아니면 연산자면 더하기 연산자면 연산자 보관하면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면 숫자 보관함에서 푸시 하는데 연산 숫자 보관함 하면서 두 개 꺼내서 팝으로 하나 꺼내고요. 더하기 숫자 보관함에서 팝으로 두 개를 꺼내서 두 개를 꺼내서 그게 이제 숫자 보관함 두 개 꺼내 아이고 다 됐네요. 하셔도 됩니다. 다 됐네요. 하셔도 되고요. 들으실 분은 들으시면 말할게요. 그래서 하셔도 됩니다. 맞췄으니까 두 개 꺼내서 덧셈 연산 하고요. 면에는 하셔도 됩니다. 넣기 하고요.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계속 반복문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거에는 이제 빼기죠. 빼기면 요거를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를 하시면 돼요. 빼기를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했습니다. 요거에는 뺄셈 했고요. 곱셈 하면 곱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눗셈 하면 나눗셈 하시면 되고요. 나눗셈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얘가 등호이면 연산 안 하는 거죠? 연산 안 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로 빠져나오시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남은 게 남은 것이 숫자 보관함에 숫자 보관함에 남은 것이 최종 결과라고 했잖아요. 최종 결과. 여기 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렵죠? 어쨌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게 나오나?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3 나오네요. 3 나옵니다. 그죠? 3 나옵니다. 네, 이거 보내드릴게요. 보시다가 보셔도 말 들어도 어려울 거예요.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으시면 되니까.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